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주의 8개의 글자 중에 태어난 날을 나타내는 일주 2글자를 살펴보면서 그날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과 운명적으로 타고난 인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60개 일주를 모두 다루는 것인데요. 첫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2025년, 26, 27년이 조금은 인생의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은 경자 일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59개 일주는 어떤 순서로 영상을 제작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경자라는 2개의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에서 이 경이라는 것이 주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경자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경이라는 경금이라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그다음에 이 자라는 환경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경이라는 주체가 지금 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라는 주체는 어떤 존재이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금이기 때문에 금, 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는 열매로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경금 같은 경우에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도 있고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신금도 있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는 열매로 보거든요. 근데 경금은 덜 익은 열매, 아직은 익지 않은 열매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는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금속 종류에서도 만약에 가공이 됐다면 예리한 바늘이나 작은 칼보다는 도끼 같은 뭔가 좀 무게감 있고 크기가 있는 그런 금속 도구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에 경금의 특징은 뭔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투박하지만 또 약간은 강력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강한 느낌을 주는 주체가 바로 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금이라는 주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냐? 자, 겨울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요.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덜 익은 열매인데 지금 환경은 좀 겨울에 처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좀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자는 어떤 환경이냐면 덜 익은 열매지만 이 자라는 것은 또 씨앗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 자라는 글자 자체가. 그러면 경금이라는 주체는 덜 익었지만 아직은 익지 않은 열매인데 이미 씨앗을 품고 있다. 좀 이렇게도 보거든요. 근데 그 씨앗도 애매한 씨앗이 아니라 이 자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쓸만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자 일주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에 이미 어느 정도 태어나면서 싹수를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어떠한 능력, 어떠한 그런 종자를 이미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자라는 글자를 또 동물의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흰 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흰 쥐. 근데 저희가 흰 쥐를 일반적으로 그냥 회색이나 검은색 쥐에 비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과 자의 이 서로의 관계는 이따 나중에 다루겠지만 상관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는 글자 자체는 도화라고 또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 자는 어떤 도화를 갖고 있냐? 도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도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도화가 있겠죠. 외모적으로 매력 있는 도화가 있고 뭔가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도화가 있는데, 이 자라는 환경에서 태어난 경금, 이 자를 깔고 태어난 그런 주체들은 이 도화가 어떤 도화로 발생이 되냐? 능력적인 부분에서의 도화를 타고났다.
타고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이 자를 깔고 태어나, 왜 깔고 태어났냐고 하냐면 자꾸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은 자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의 그 도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가 갖고 있는 그 환경적인 도화는 어떤 도화냐? 능력적인 도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 경금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더 주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도화를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라는 환경을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이 자라는 환경을 세세하게 분해를 해보면 그 아래 임계계라는 이 환경으로 조금 더 세분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임계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굉장히 이 자라는 글자는 뭔가 강력한 수의 기운,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 물 중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물, 씨앗 중에서도 굉장히 그 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씨앗, 그 다음에 쥐 중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귀한 쥐, 하얀색 쥐, 약간 이런 환경을 조금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글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경과 자라는, 아까 제가 잠깐 그냥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넘어갔는데 이 두 개의 글자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관계.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 경과 자라는 글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가 조금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처음이라 좀 첫 영상이 좀 어설플 수 있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차차히 나아지겠죠. 좀 더 해보다 보면. 일단은 경자라는 이 두 개의 글자, 이 주체와 이 자라는 환경의 관계는 상관이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상관이라는 말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관은 말 자체로 좀 한자를 풀어보면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또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럼 이 관을 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은 한마디로 룰을 깬다.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을 다 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요. 이 상관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경과 자의 관계는 상관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자가 갖고 있는 이 둘의 관계 안에서 이 일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자 일주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관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자 일주는 상관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틀을 벗어남, 뭔가 어디에 얽매이는 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말재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술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다. 왜냐하면 이 관을 상하게 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건데, 이 사주라는 것이 현대사회가 아니라 좀 예전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규칙을 깨고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과감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경자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매여 있기를 싫어하고 굉장히 과감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틀을 깨고 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상관을 안 좋게 보던 시절도 있고 지금도 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상관의 시대라고 조금 불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어떠한 대세나 대의를 따르기보다는 틀을 깨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뭔가 말재주와 화술이 좋고 과감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즉 상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공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시대는 상관의 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관의 특징이 가장 도드라지고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일주가 바로 경자일주여서 경자일주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경자라는 이 일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상관을, 제가 말씀드린 틀을 깨고 말재주가 좋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성향, 조금 이 외에 조금 더 전반적인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자일주의
일주의 기본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이라는 주체, 이 주체가 깔고 있는 환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에서 그 주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은 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을 제가 좀 쪼개보면 한자 변환이 힘들어서 제가 좀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계라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계계는 다 물이에요. 다 물. 이 모든 게 임자, 또 물을 뜻하고 개수도 물을 뜻하는데, 그러면 이 경자일주는 경이라는 주체가 물이라는 환경. 근데 또는 이 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자는 이미 열매인데, 근데 덜 익은 열매인데, 심지어 이미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 씨앗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이게 좀 경자일주의 특징이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싹수를 타고났다. 싹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어렸을 때 뭐가 되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조금 그 재주나 특징이 애매모호한 성향도 있잖아요. 근데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특징을 타고났다. 특히 상관적인 특징이 좀 강하게 보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약간 그 이 경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임계계라는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금은, 자, 원론적으로 이게 조금 이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임수를 조금 더 지향한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임수를 품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임수를 원한다. 임수를 품고 싶어 한다. 만약에 이 금한테, 경금과 또는 신금에게 너 임수 택할래, 개수 택할래 한다면은 임수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자, 이 자라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임계계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는, 제가 한자 변환이 힘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자는, 자, 개수를 더 많이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 개수를 품고 있다.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떠한 경자만의 특징이 발현이 되냐면, 자, 그렇다 보니 이 경자는 개수를 이미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자꾸 다른 거를 탐낸다. 약간 이런 성향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좀 정리해보면, 그렇다 보니 이러한 임계계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 경자는 어떤 특징이 이게 발현이 되냐, 어느 한 가지를 가져도 다른 쪽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A를 갖고 있는데 자꾸 내가 원했던 건 B인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를 내가 가져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계속 생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발현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타고난 인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리고 자, 이 경자는 기본적으로 수를 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임계계가 임계계. 다 제가 수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수, 개수.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을 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일주론을 진행하면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자, 수를 환경으로 하는 이러한 일주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경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자라는 특징은 굉장히 그 수라는 특징, 물의 특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희생의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희생의 정신의 발현이 이 경자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하는데
그게 남조차고 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식으로 좀 이 희생정신이 발현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쩔 때는 그 희생정신이 좀 고집스럽게 발현을 해서 희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자는 기본적으로 이 자를 깔고 있는 일주들은 희생정신이 있는 게 맞지만, 특히 자라는 글자를 타고난 일주들은, 근데 이 경금이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약간 투박하고 좀 강력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금이 성격이 강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직하기 때문에 이 강직함을 바탕으로 희생정신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왜곡되게 그 모습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강직해서 좋고 싫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희생정신이 있지만 또한 조금은 퇴색되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어떠한 그 희생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의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하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냐. 자, 경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서의 이런 부분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 성격이 좋게 말하면 이제 강하고 의리가 있는 건데 괴팍하게 표현될 때도 있다. 소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성격이 더티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세다라는 거죠. 약하진 않다 해 보일 때도 있다.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한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일 때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정리해보자면, 성격이 강하고 희생정신이 다른 식으로 뭔가 왜곡됐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경자의 마음에 들면 경자는 희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괴팍스럽게 발현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자의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조금 이제 제가 먼저 좀 쓰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자의 기본적인 행동, 목표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식, 어떠한 목표 때문에 이렇게 경자가 행동을 할까. 그래서 전체적인 행동의 목표는 자, 정인을 통해 인성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성향에 있다. 자, 정인을 통해 인성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 정인, 인성 모르셔도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괴팍해 보이지만 기본 성향은 대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대의 명분, 의리를 중요시한다. 대의 명분, 의리, 인정을 중요시한다.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나름의 이 정 때문에 좀 경자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인정을 중요시하고, 근데 그 인정이 경자가 좋아하는 사람, 경자가 인정하는 사람 쪽으로 발현하지, 경자가 말씀드렸지만 좋고 싫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발현되기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인정을 중시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자, 이 대의 명분과 의리 인정을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시를 못합니다. 결정을 할 때 무시를 못한다. 이런 부분, 무시를 못함. 대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경자의 상관은 금수상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관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뛰어난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자가, 자, 바로 말씀드린 이 정인을 통해 인성을 나가는 성향, 말이 조금 어렵다면 대의 명분, 의리, 정을 중요시하는 기질 때문에 이 금수상관은 이 상관의, 빛나는 상관의 능력을 생각보다 발휘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대의 명분 무시하고, 의리 무시하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나간다면은 이 경자가 자기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가 있다. 또는, 자, 경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이 상관의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하냐? 대의 명분, 의리,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 그래서 또 경자를 보자면 이 상관의 능력이 왜 발휘를 잘 못할 때가 있냐?
배우자로 인해서 발휘가 잘 안 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경자이실 분도 계시고, 또는 내가 궁금한 사람, 이미 좀 경자일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경자를 설득하고 싶다. 내가 경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경자에게 어떠한 내가 설득을 좀 하고 싶다. 내 편으로 경자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자, 뭐를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냐? 대의 명분을 내세워야 된다. 대의 명분. 자, 명분을 따져야 됩니다. 명분을 꺼내 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자를 설득하려면 대의 명분을 전면에 내세워야 함. 그래서 경자도 뭔가 내가 내 이익대로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의 명분을 주면 움직인다. 그래서 경자는 명분이 있으면 움직인다. 경자는 명분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움직임. 자, 그리고, 자, 경자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기 때문에 좋고 싫은 호불호가 강한데, 이 경자는 기본적으로 인성과 정인을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성품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경자를 대하시거나 설득할 때 경자는 좀 정에 약하다. 대의 명분. 그 다음에 의리. 인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괴팍해 보여도 내면은 기본 성품은 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자는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여요. 외모도 조금 그렇게 시크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강해 보이나 속은 여리며, 자, 그다음에 이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는 추운 겨울이고 뭔가 이 흰 쥐라는 특징이 밖으로 막 나다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과 아픔을 간직한 경우가 꽤 있다. 비밀과 아픔을 간직한 경우가 많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경자를 조금 내가 경자를 설득하거나 경자와 친해지고 싶단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시면 설득이 잘 된다. 생각보다. 그리고 자, 경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의리와 대의 명분이 자기 기준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경자가 갖고 있는 그 경자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 경자의 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자의 적성. 자, 경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수상관의 특징을 타고났다. 말이 청산유수이다. 말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화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화술이 매우 뛰어남.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조근조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즘 경자의 아까 상관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금수상관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 소위 요즘 말하는 요즘 시대의 유튜버 중에 경자일주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는 인플루언서 같은 거 좋습니다.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 좋고 요새 현대 사회에서 좀 보자면 이런 직업이 굉장히 이 경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건 아주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자, 경자일주는요. 전반적으로 미남 미녀가 많다. 자, 네,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경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아주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남 미녀가 많고 피부가 좀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좀 매력적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뭐 학벌 여부를 떠나서 좀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경자일주는 육체적인 노동은 경자일주에게는 좀 적성상 적합하지 않다. 자, 경자는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이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조금 전반적인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이 적합하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자녀가 내 자녀가 경자일주이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경자일주일 경우에는 자, 좀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육체 노동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계열보다는 공부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예체능을 시키더라도 그냥 몸으로 이렇게 하는 예체능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는 예체능. 그러면 경자가 능력을 발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자는 기계를 잘 다룬다. 나름 이런 기계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나 이런 것이 말하면서 뭔가 기계 장비를 다루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요새 유튜버의 시대, 그러면 상관의 시대, 그 중에서도 금수상관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수상관은 그 중에서도 상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배우면 기계 쪽으로 또 금방 잘 배운다. 아무리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가리켜도 잘 못하고 익히기가 좀 힘든 일주가 있는 반면에 경자는 금방 익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자는 어떤 기질이 있냐? 덕후 기질이 있습니다.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덕후 기질이 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관심 분야, 관심사를 깊게 탐구하고, 자, 그로 인해서 그것이 직업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이 덕후 기질이 직업화될 때가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한 관심사가 취미생활을 좀 깊게 빠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경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성이 있나,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보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좀 심도 있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게 과연 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자는 그 덕후, 뭔가 깊게 빠지고 하나에 탐구하는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자는 이제 조우라는 것이 중요한데, 조우라는 것은 뭐 이거는 그냥 계절적으로 계절론으로 보자면 경자가 지금 덜 익은 열매인데 좀 차가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사주 전체의 원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경자 두 글자만 놓고 보는 거라서, 만약에 나의 일주에 화기운이 이미 넘친다, 빨간 글자가 많다 하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오행의 조후, 그 기운이 좀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냥 일주 두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경자는 좀 차가운 기운, 차갑기 때문에 이 자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겨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추운 한겨울이기 때문에, 자, 화의 기운. 자, 화의 기운으로 어느 정도의 이 기운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기운을 으로 해결해 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자, 화극금이라고 하지만요, 이제 화가 뭐 금을 뭐 녹인다, 뭐 일반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자, 극과 생의 이론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뭐 부분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주도 또 이론이 많으니까. 근데 화극금이라고 하지만 경자는 화생금이 될 수도 있다. 화생금. 자, 화가 생금. 우리 이 경금을 살릴 수도 있다. 경금을 다듬어주고 빛내게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화생금이 될 수도 있는 일주이기 때문에, 자, 화의 기운. 이 화의 기운을 어떻게 잘 내가 맞이할 것이냐. 이 화의 기운으로 조후를 잘 맞춰주면, 한마디로 화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 놓으면, 자, 그때 경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경자. 자, 근데 전체적인 제가 원국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의 화가 좀 갖춰진 분들 제외하고 정말 일주 두 개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 화의 기운이 언제 들어오냐? 2025, 26. 자, 이 화의 기운이 좀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2025 좀 경자분들 그동안 힘드셨죠? 좀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또는 길게 보면 2027년까지 굉장히 단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해당되는 분들, 만약에 이미 제가 원국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대운이나 원국이나 여러 가지 화가 갖춰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자, 이 25, 26, 27 내가 뭔가 이러한 기운이 좀 부족했다 하신다면 이때를 뭔가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준비해 놓고 놓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또는
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이때 뭔가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뭘 말씀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자, 금전적인 부분. 자, 금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경자 일주는요, 자, 일주 안에, 기본적으로, 이 경자라는 이 일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임계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다 훑어봤을 때 이 두 개의 글자 안에 일단은 목이 없기 때문에, 자, 목은 나무 목인데, 자, 이 목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목이라는 글자가 즉 경자에게는 금전,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금전을, 내가 원하는 바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 또 힘드냐? 경자는 거기다가 이 목도 없는데 이 대의 명분, 의리와 대의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힘듦. 왜냐하면 그 대의 명분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돈보다는 명예 추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명예 추구.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성향상 돈을 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또 거기다가 경자는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기보다는 이 사주 자체가, 이 일주 자체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 경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본인의 능력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일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자 일주입니다. 왜냐하면 경자는 말재주, 금수, 상관 플러스 지식적인 부분이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을 타고났기 때문에 경자는 이런 부분에서 능력적으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긴 힘들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그 자신의 능력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자는 큰 투자나 투기를 해서 내가 뭘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뭐 소소하게 하시는 거 좋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 안에서 돈을 그럴 좀 그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말과 지식, 내가 어떠한 지식을 쌓은 것을 말로 풀어내서 전달한다거나 좀 그런 쪽에 어떠한 좀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제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했지 경자가 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의리와 대의 명분에 대한 이런 추구,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건 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섯 번째, 자, 경자 일주 속에서, 자, 이 두 개의 글자입니다. 아주 단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자 일주 속에 타고난 운명의 배우자의 모습을 좀 볼게요. 운명의 배우자의 모습. 자, 이 운명의 배우자는 그 자라는 글자 속에 숨어 있는데요. 그 글자 중에 배우자는 어떤 글자가 경자의 배우자냐? 자, 바로 개수라는 글자가 이 경자의 일주 속에 숨어 있는 배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주 이론을 다 말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기본적으로 경자의 운명의 배우자의 특징은 경자만큼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집이 세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우자도, 자, 정인을 깔고 있다. 그러면 정인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을 깔고 있어. 자, 부부가 둘 다 기본적으로는 착하다. 뭐 착하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기본 성품을 파고 봤을 때는, 자, 뭔가 매정하고 뭐 그런 모습보다는 기본적인 착함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배우자, 이제 이 경자의 배우자를 보자면, 자, 배우자의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배우자의 성향인 배우자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일단 쓰고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관과 합쳐서 관성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관성으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쓰지 않을게요. 자, 일단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배우자의 기본 성향이, 경자의 배우자의 기본 성향, 일단 고집이 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 센데 착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착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의 타고난 운명의 배우자는 착한데 고집이 세고 책임감이 강하다. 자, 그러니까 누가 힘드냐. 그래서 아까 제가 경자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자기 능력이 발현이 안 되고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자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우자 성향이 착한데 고집이 세고 책임감도 또 강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나 회사에서 뭐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자기의 실속만 차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경자의 배우자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가 못하다. 왜? 끝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끝까지 다 책임지려 하고 남는 거 내가 가져갈 게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곁에 있는 배우자 또 힘들게 하죠. 즉 경자를 힘들게 하죠. 배우자. 즉 우리 경자가 힘들게 된다.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경자도 배우자도 당연히 힘들겠죠. 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 경자인데 이제 남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자 여성의 경우에 좀 이성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자, 경자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남자를 자식처럼 대합니다. 자식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뭔가 남편, 이렇게 동등한 남편이 아니라 다 애 같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아이처럼, 자식처럼 대한다라는 거죠. 자식처럼 대하고, 또는 남편보다 자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자녀가 없다면은 두 분이 금술이 좋을 수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경자 여성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대신, 자, 집에서는 약간 이제 남편을 자식처럼 대하다 보니까 애처럼 대한다는 거겠죠. 대신 경자 여성은 밖에서는 남편의 체면을 아주 센스 있게 잘 차려줍니다. 체면을 잘 차려준다. 그리고 밖에서 아주 잘합니다. 내조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집에서는 좀 애처럼 대하지만 밖에서는 이 경자 여성은 굉장히 센스 있게, 제가 오타가 나왔네요. 남편의 체면을 잘 차려주고 절대 뭐 자식 취급하는 그런 티는 잘 안 냅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그래서 경자 일주 여성분이 이제 와이프인 그런 남성분들을 보면 밖에서는 절대 그런 티를 안 내는데, 이제 집에 오면은 주도권은 좀 와이프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경자의 전반적인 이성을 대하는 특징을 보면, 경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때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대신 좋아야 돼. 경자가 좋아야 돼요. 경자는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좀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경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올인도 되고요. 뭐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성취가 되면은 조금 그 초반의 기세가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잦아드는 경향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자 같은 경우에는, 경자는 자신의 뭐랄까요? 남들이 모르는 자신의 반전 매력을 알아주는 이성에게 굉장히 끌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굉장히 뭔가 시크하고 되게 센 줄 알았는데 되게 여리구나. 뭐 이런 게 있구나. 약간 이런 식의 자신의 경자의 반전 매력을 언급하고, 또는
인지하고 근데 남들 앞에서 언급하는 거 안 되겠죠. 둘이 있을 때 뭔가 그런 부분을 알아주는 거. 인정, 뭐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지, 인정. 어쨌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경자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여리고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반전 매력? 굉장히 시크하고 세 보였는데 굉장히 여리고 뭔가 그런 약한 모습 그런 거를 조금 아는 척 해주면 경자는 그러한 이성에게 굉장히 빠져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경자남 같은 경우에는 경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조금 이성이 많다거나 자 뭐라고 할까요? 주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가능성이 다른 일주에 비해 조금 높다라고 할게요. 100% 다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나의 이러한 주색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절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경자 일주는요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차후에 조금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 댓글에 제가 추가 내용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놓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59개의 일주는 어떠한 순서로 지금 제작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나다라 순서로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타로 솔티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타로 솔티 채널에서 좀 궁금하신 일주가 무엇일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댓글을 받아서 그 순서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댓글에서 좀 안 나온 일주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경자 일주처럼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주들을 좀 선별해서 제가 좀 임의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영상이라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차 나아지겠죠. 60개를 59개 계속 더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면 좀 첫 영상 어설픈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일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